송소희가 드디어 웃었습니다. 즐기는 축구를 하고 싶어 했던 송소희와 원더우먼. 2패를 당했던 경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즐길 수가 없었고 약간은 억지스러운 경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원더우먼다운 경기를 펼치고 결과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기존 팀과 신생팀의 차이, 새로 시작하면 무조건 3개월은 부상을 달고 산다고 하죠. 그만큼 축구를 하던 사람과 안 하던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신생 3팀의 경우 부상의 굴레에서 결국 헤어나올 수 없었고 감독님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부상 선수 발생에 따른 선수 충원,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원더우먼의 경우 시타의 부상으로 인해 주명 선수가 새로 영입됐습니다. 주명 선수, 원더우먼에게는 신의 한 수였죠. 이전 경기와 완전 달라진 원더우먼의 경기력 살펴보겠습니다. 수비의 중요성. 새로 충원된 주명 선수, 주로 작은 선수로 구성된 원더우먼에선 장신입니다. 큰 키로 제공권 싸움도 가능하며 무엇보다 헤딩을 정말 잘합니다. 헤딩 클리어는 골 때리는 그녀들 수비수 중 넘버원일 것 같습니다. 헤딩을 그렇게 잘하는데 킥도 괜찮습니다. 완전 원더우먼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선수가 들어오게 된 거죠. 황소 투톱으로 공격의 강점을 갖고 있던 원더우먼이었기에 든든한 수비수의 등장은 그 공격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력은 우수했지만 상대적으로 수비는 너무나 빈약했거든요. 원더우먼의 최대 약점은 수비였죠. 이전 영상에서 황소윤이 수비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공격력 약화보다는 수비의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거였는데 선수 충원으로 그 걱정을 한 방에 날려줬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축구의 기초는 수비, 안방문이 튼튼해야 안심하고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원더우먼은 주명이라는 든든한 수비수 한 명의 영입으로 강팀의 반열에 오를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그 덕에 송소희도 기량을 공격에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됐고요. 공격수 역할을 한 송소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적팀 에이스를 묶어라. 김희정 선수는 주명 선수가 오기 전에는 거의 홀로 수비를 책임졌었죠. 무척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도 바뀌었습니다. 든든한 수비 파트너가 생기고 혼자 도맡아서 했던 역할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빛이 났습니다. 상대 에이스를 밀착 마크하는 역할을 맡았죠. 탑걸에서도 김보경이라는 굉장한 킥력을 갖춘 에이스가 등장했습니다. 이 에이스를 묶는 역할을 맡았는데 경기 내내 그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김보경은 변변한 찬스를 만들지 못했고 프리킥에 의한 한 골을 넣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상대팀 에이스를 지우는 일은 상대보다 배 이상 힘들다고 합니다. 김희정 선수는 경기 마지막까지 지친 기색이 없었죠. 10일 동안 체력적으로 발전된 모습이었고 그동안 노력한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수비수의 영입과 상대 에이스를 전담 마크할 수 있는 선수로 인해 뒷문이 단단해졌습니다. 송소희가 놀 수 있는 판을 제대로 만들어주게 된 거죠. 신선한 세트피스 전략. 이게 된다고? 원더우먼이 아주 신선한 세트피스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풋살에 최적화된 전술이었고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야, 이게 되는구나. 킥력은 모자라지만 연습만 한다면 가능한 전술이죠. 공을 발등으로 퍼올려서 킥을 하고 공중볼 경합을 하는 전술. 여자 선수들은 공중볼에 취약하죠. 비단 아마추어라서가 아닌 프로 선수들도 남자 선수들에 비해 공중볼에 약합니다. 하지만 원더우먼은 새로 영입한 주명 선수가 헤딩에서 남다른 실력을 갖고 있었죠. 이것을 극대화한 작전. 공을 퍼올려주면 스피드는 없지만 낙하 지점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헤딩을 잘하는 선수에게 강점이 생깁니다. 바로 골을 노릴 수 있고 세컨볼을 노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원더우먼은 이 전술로 많은 득점 찬스를 만들고 득점에도 연결시키며 수월한 경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역할에 대한 이의식. 이천수 감독은 이번 경기에 굉장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각자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연습했던 것이 실전에서도 통한다면 이것만큼 신날 수 있을까요? 원더우먼은 경기를 하며 이것을 느꼈고 얼굴에서도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완전 신난다 모드의 발동이었죠. 즐거운 축구를 하고 싶었던 송소희 선수 그리고 원더우먼.
드디어 맞는 옷을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전 두 경기와는 다르게 시종일관 얼굴에서 자신감과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송소희 선수가 원했던 경기, 하고 싶었던 축구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다른 걱정 없이 공격에 집중하는 송소희 선수, 그리고 파트너 황소윤 선수의 모습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기의 승부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축구는 흐름의 게임이죠. 강팀과 약팀의 경기라도 흐름을 가져올 수 있으면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원더우먼이 게임을 주도하며 앞서 나갔죠. 이대로 경기가 흘러갈 것만 같았는데 김보경 선수의 프리킥 원더골이 나오면서 경기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골로 인해 탑걸의 기세가 올라오고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김보경 선수가 몸싸움 도중 코를 가격당하게 되고 잠깐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 경기의 승부처였습니다. 김보경 선수가 나가게 되자 탑걸은 흔들리게 되고 결국 원더우먼에게 쐐기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김보경 선수가 들어갔지만 가져온 흐름을 상대에게 뺏기고 나서 다시 가져오기엔 시간의 여유가 너무 없었고 경기는 그대로 끝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그것이 재밌고 즐겁지가 않으면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짜증만 나고 귀찮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죠. 본인의 자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위 여건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본인의 역할뿐만 아닌 주위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더우먼의 송소희는 주명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그 날개를 활짝 펼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쭉 날아갈 일만 남게 된 거죠. 과연 어디까지 송소희의 원더우먼이 날 수 있게 될까요? 앞으로의 경기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